책에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 좀 많이들 들어두시면 좋을 내용 같아가지고 네.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 팔지 않을 용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요즘 상황에서 이 얘기 들으면 팔지 않을 용기? 내가 용기를 지금 가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이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락장을 만나보는 경험인 것 같아요. 만약에 2008년이라는 그 소중한 경험이 없었으면 주식 투자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기업이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시장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주식 책에서 보면은 상승장에 만났을 때 그런 책을 읽으면 그치 맞는 말이지. 그래 기업이 문제가 없고 장이 문제일 때 그때 주가들이 박앤세일 구간에 있으니까 이걸 사면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상승장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겪고 하락장 겪고 나니까 패닉 빠지죠 그냥. 영혼이 망할 것 같거든요. 네. 2008년에도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그냥 이제 영원한 딥으로 간다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영원히 딥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이라는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의 기본 베이스는 그 지역의 안보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 GDP가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멀쩡한 기업이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던지고 나와야 되느냐? 그럼 나는 그때 그 비싼 가격에 대체 왜 샀었느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공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파는 거지 이성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 이유예요. 왜 팔아요? 하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는 거죠. 어... 그거를 알 수 있으면은 그러면 풋옵션을 사셔라 차라리. 대박 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하든지. 네. 그렇죠. 홀짝을 할 수 맞출 정도가 되면 그걸 해야 되는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장이 되게 또 다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재가 하나도 없는 장이었잖아요. 지금 증시가. 다 안 좋은 소식만 들리죠. 네, 뭐 희망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악재만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흘러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오르는 이유는 영국발 뜬금포로 또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의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다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위기는 위기지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해결을 한 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팔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 팔지 않을 용기를 주는 것 중에 하나로 또 꼽으신 게 오늘 한 30번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현금 흐름. 그 최고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있어야지 내가 물려있는 것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잖아요. 꾸준히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억씩 현금이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식장이 떨어지든 말든 별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침체장이 1년이면은 1억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거고 침체장이 2년이면 2억을 투입할 수 있고 침체장이 3년이면 3억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본전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를 투자했느냐. 중요하죠. 거기에 내가 현금 흐름이 계속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평단가를 떨궈줄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불량주를 사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건 파는 게 맞고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일부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게 이런 불황장에서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진 보유한 물량에서 계속 매도를 쳐가지고 현금 비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일 뼈아픈 일인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동의 소중함을 2020년,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어째 자산 가치들이 막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파이어족 이런 거 막 외치고 있고. 근데 정작 전인구 소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이어족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도 느껴봤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이제 집에서 쉬어봤는데 잉여인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잉여인간.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행복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침에 11시에 눈을 떠요.
점심을 뭐 먹을까 부럽다. 하는데 막상 평일에 점심 먹을 때 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직장을 그만두고 났는데 누구랑 같이 먹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먹어요. 그러고 나서 장 좀 보다 보면은 장이 끝나고 이제 집에 오고 나면은 이제 다시 집에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TV 보고 이러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갑자기 확 좁아지면서 되게 나는 사회에 없어도 전혀 사회가 굴러가는데 영향을 안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이가 30대고 이거는 뭔가 다른 파이어족들로 나올 친구들한테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파이어족이 어떤 좋은 선례를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히려 사업체를 차려서 많은 고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더 늘려주고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찍고 다음 또 커리어가 돼서 더 좋은 회사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이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아까 잠깐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 네. 좀 더 이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등 주식하고 네. 슈팅 스타 주식을 함께 사라. 축구로 쉽게 얘기하면 예. 이제 그 당시 때 한 2, 3년 전만 해도 1등 주식이라고 하면 케인? 해리케인. 해리케인. 예. 네. 이 친구가 제일 거기였었고 원톱. 예, 슈팅스타라고 하면 손흥민이었겠죠. 떠오르는. 예. 이게 지금은 1등인 친구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니까 네네. 이제 비중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슈팅 스타들이 유망주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근데 너무 늦게 투자하면은 제가 또 고점에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친구가 젊을 때 조금씩 투자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내주게 되겠죠. 그때는 또 어느 타이밍이 오면 또 그런 슈팅 스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와요. 네. 그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으로 치면 해리케인 같은 주식이 애플. 뭐 누구나 뭐 시총 1위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서 그나마 좀 약간 손흥민 느낌이 나는 주식이 네. 테슬라. 어. 네, 테슬라도 이제 너무 많이 성장해서 이제 벌써 진짜 손흥민급 같은 느낌처럼 월드 나왔는데 클래스. 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당기 순이익이 이제 좀 있으면 연간 20조를 찍을 회사로 바뀌게 되고 그 적자 기업에서 네. 신용 등급도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핑계를 대서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보면 예전에는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과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지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어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 레벨업이 좀 한 단계 된 것 같다. 뭐 저런 기업들을 한번 싸게 나오면 사볼 만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1등 주식과 슈팅스타 주식을 함께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요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경쟁 기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 투자하신 분들이 이 회사 종토방 가서 막 싸우고 있어. 근데 그럴 이유가 뭐냐고 두 개 같이 사면 되지.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 특권인 건데. 부동산 투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주식은 욕심을 내지 말고 부동산은 욕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위가 부동산이라는 특수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땅이라 하더라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여의도 하면 다 평등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싸게 나올 때 사면 돼요. 어쨌든 내가 뭘 샀든 간에 여의도에 하나를 산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사가 잘 될 목이 있고 이 자리는 뭔 가게를 차려도 안 될 목이 있는데 상승장이라던가 이럴 때 보면은 잘 될 목이 안 나와요. 매물로. 좀 뭔가 하자 있는 땅들만 나와요. 근데 그게 비싸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하락장이 오면은 그제서야 목이 좋은 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비싼 거고 이건 많이 떨어진 싼 거다. 싼 거를 담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나중에 생각하면은 저 자리는 내가 내 인생에서 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강남에 뭐 대로에 있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좋은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나 뭐 못 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막 2008년 리먼 터지고 이제 그때쯤 돼서야 이제 적당한 가격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을 좀 많이 보러 다니시는. 주식이 너무 힘들어서. 요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땅 보러 다니시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주식도 힘들지만 사실 요즘 부동산 가격도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저도 뭐 돌아다녀 보니까 네. 이상한 점은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예요? 가격을 안 깎아주는 지역들도 있어요. 어. 콧대가 엄청 높은 자리들도 존재는 해요. 어. 그래서 뭐 내년에 봅시다 이러고 다시 나오죠. 이제 내년에 더 힘들면 이제 제가 웃겨요 이러는데 뭐 그런 자리들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가 저 사람은 써먹을 수가 없는데 저는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싸게 살 수가 있죠. 네네네. 경매로 치면 특수 물건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농림 지역이다. 뭐 도시 한복판에는 농림 지역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건폐율이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생각에 이거를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살살 바꿔서 뭐 용도도 바꾸고 진입로도 넣고 뭐 하면서 그 땅의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여유가 없고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만 저는 또 할 수가 있으면 저는 싸게 살 수가 있죠. 이런 좀 약간 부동산은 그런 특수성이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여유 있는 사람의 여유네요. 예. 그래서 투자의 끝이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건물 하나씩 짓는 게 다들 이제 꿈이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좀 안정적인 현금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개인적인 목표는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하나 놓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바뀔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가 네.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아. 스타벅스가 이번에 본사에서도 밝혔던 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미국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인트를 해가지고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세계 INC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법인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럼 이마트 주차장이라던가 스타벅스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전기차 충전 급속으로 넣은 다음에 커피 한잔 하고 가도 되는 거고. 그럼 드라이브스를 보니까 면적들이 땅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네. 건물 면적은 별로 안 되거든요. 건폐율이 남아 돌아요. 그럼 거길 주차장으로만 잘 활용하면 전기차 충전소, 우리로 치면은 주유소 사업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주유소에 편의점이 있고 네. 세차장이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서울에 이미 좋은 땅들이 남들이 채가기 전에 그 땅들을 먼저 확보하는 사업도 해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예. 대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서. 어디입니까? 서울이 제일 좋아요. 서울이.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죠. 땅이. 너무 비싸요. 땅이 비싸. 애초에 그냥 땅을 살 수 있으면 부자고. 그렇죠. 400평, 서울에 400평 있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런 땅에다가 저기 주차 시켜놓고 전기차 충전 한두 시간 하면서 한 4, 5천 원짜리 커피 하나 먹고 나가면은 그게 수지타산이 될까 그래서 싶기도 하고. 그렇게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땅들이 주유소 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유소들이 시세보다 땅이 좀 싸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게 그 처리가 되게, 그러니까 이걸 폐업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 다시 환경 복구하는 것도 예, 돈이 들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바로 건물 질 수도 없고 하니까 할인가가 많이 데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땅들이 스타벅스 스루 같은 드라이브 스루 하기에는 또 최적의 위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땅들을 싸게 살 수 있고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환을 좀 위해서 그런 매물들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시장 또 이제 관심 계속 갖고 계시니까 예.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좀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이런 거 좀 안 좋아서 고민들 하시거든요. 예. 또 올라갈 때 올라가는 대로 걱정,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걱정인데 약간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집값은? 뭐 집값 떨어진 걸로 피해 본 거는 제가 1등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요? 왜요? 떨어진 곳곳마다 집을 다 갖고 있어요. 동탄, 세종, 대전. 아니 근데 그건 얼마에 샀느냐가 싸게 중요한 거지. 됐죠. 고점 대비 고점 대비 하락 맞은 걸로는 뭐 작년 네. 대비 올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치면은 뭐 저도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면은 네. 그 규제 해제하는 정도로는 분위기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대출 금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7% 8%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아파트 가격이 1억 2억밖에 안 되니까 이자 7% 내봤자 그 순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한 10몇 년 지나서 보니까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만 10배 가까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자가 이제 5% 6%를 찍어버리면 이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한 명 월급으로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한 명이 육아휴직이라도 해버리면 이제는 뭐 정말 손 빨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안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오를 때는 연끌을 하든 뭐 하든 욕심을 내서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이자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가 욕심을 내겠어요. 이제 공포를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들이 전환될 때까지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예. 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함께 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 들르실 때 종종 예. 좀 여기 좀 들렀다 가세요. 네, 여기서 와서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좀 네. 강바람도 좀 같이 맞고 공기 좋네요.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진짜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전인구 소장님도 종종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